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바빌론은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금융의 기본 원리들이 처음 시작된 곳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옛날 상인들에 대한 글이 아닌 당신의 얄팍한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줄 돈의 흐름을 이야기해줄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였던 아카드가 당신을 텅텅 빈 지갑에서 구원해줄 7가지 비결을 알려준다. 바빌론의 부자들이 알려주는 돈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 이 책은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바빌론판 아라비안 나이트를 할 수 있다.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이었다. 바빌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빌론의 시민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금융의 원리를 착실히 지키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여들였다. 요컨대 그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수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총 8편의 황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된다. 60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 최대의 부자 아카드의 돈 버는 이야기. 나도 부자가 되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네.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등이 휘도록 일할 각오가 되어 있네. 하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일까? 본문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에 등장하는 반실의 의문이다. 누구나 이것에 대한 답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툼한 지갑을 갖고 평생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장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였던 아카드라는 한 거부의 강연을 듣다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아카드는 바빌론의 사르곤 왕의 부탁으로 온 국민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아카드는 배움의 전당 안에 100명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의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이다. 그 비결은 지출관리, 돈 굴리는 법, 돈을 지키는 법, 미래의 수입원을 찾는 법,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법에 관한 원리가 자세히 소개된다. 또한 아카드가 자신의 아들 노마시르에게 남긴 황금의 토판에 알려주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은 이것이 오늘날 금융업계의 자산관리 원칙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된다. 이 황금의 5가지 법칙을 평생 심조로 삼는다면 누구나 풍족하고 부유한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된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니네베에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매일 저녁 마당을 서성대면서 동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황소가 나귀에게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갈아야 하는 내 신세가 정말 불쌍할 뿐이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나 내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피곤한 날이나 나는 죽도록 일해야만 하네. 하지만 자네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먼. 항상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일세. 게다가 멋진 담요로 자네 몸을 감싸고 주인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기만 하면 그만이지 않는가? 주인이 외출하지 않는 날이면 자네는 하루 종일 쉬면서 푸른 뿌리나 뜯으면 그만이지 않는가? 나귀는 착한 심성을 지닌 동물이었던 까닭에 황소에게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자네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 내가 자네 일을 좀 덜어줄까? 그럼 자네도 조금은 쉴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게 아침에 노예들이 자네를 밭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땅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끙끙대게. 그럼 노예들이 자네가 아픈 줄 알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 황소는 나귀의 충고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끙끙대며 아픈 척했다. 예상대로 노예들은 농부에게 달려가 황소가 아프니 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그럼 나귀라도 데려나가 밭을 갈도록 하게. 오늘 중에는 밭갈이를 끝내야 하니까. 그래서 나귀는 황소를 대신해서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만 했다. 어스름이 내리면서 밭갈이를 끝냈을 때 나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 다리가 후들대면서도 걷기도 힘들었다. 멍에 때문에 목살까지 벗겨져 따끔거렸다. 그날 밤에도 농부는 마당을 서성대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황소가 먼저 말했다. 나귀 정말 고마웠네. 자네의 현명한 충고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쉴 수 있었네. 나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고마워할 것 없네. 자네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자네를 대신해서 밭갈이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상관없네. 하지만 내일부터는 자네가 밭갈이를 나가게. 자네가 다시 아프면 부주한에게 보내라고 주인이 노예에게 말하더구먼. 그 후 황소와 나귀는 서로 말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깨지고 말았다. 로단,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나? 로단이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교훈이 아닐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것이네. 당신이 진정으로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말라는 것일세. 그런 교훈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누이 동생 남편의 짐까지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을 꾸어간 사람이 돈은 잘 갚습니까? 마토는 빙긋이 웃었다. 세월의 연륜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나. 대금업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하네. 내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는지, 괜히 그 사람을 빚더미에 앉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내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받은 담보물을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그 담보물들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